NBA 이제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시작을 한 6경기 정도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어렵다는 거를 윗밥으로 깔고 갈게요. 이 경기는 최근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4경기 동안, 엔비드가 없던 4경기 동안 필라델피아의 이런 공격 부문의 성적이 어땠냐. 득점이 112점으로 24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야투율도 26위, 3점도 22, 이런 식으로 엔비드가 없는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공격이 상당히 안 풀렸다. 근데 엔비드가 없는 그 4경기 속에서도 필라델피아는 2승 2패를 챙겼어요. 그때 뭐 마이애미, 올랜도, 휴스턴, 시카고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거든. 리그 내 이런 탱킹 팀들, 워싱턴이나 뭐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 상대한 것도 아니었고 다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를 했는데 2승 2패로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들 전부 다 조금 휴스턴전 빼고는 좀 언더에 포커스가 좀 있었는데 내일은 일단 엔비드가 돌아오니까 이거보다는 좀 공격력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걱정하는 건 뭐냐. 일단 뭐 시카고도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시카고도 최근 5경기 동안 샌안토니오, 클블, 애틀,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정도 말고는 그래도 좀 어려운 일정이긴 했는데 그 5경기 동안 3승 2패였었고 득점이 107.2점으로 NBA 꼴찌, 야투율 46.9%로 22등 안 좋았고 그 기간 동안 또 3점이 25.7%로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 5경기 전부 다 한 자릿수 3점에 그쳤다. 3연슛 시도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7개, 8개, 7개, 7개, 7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동안 시카고가 가장 그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에 시카고의 3점이 상당히 잘 터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카고의 장점을 3점으로 꼽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카고가 3점이 아주 안 좋다. 리그 꼴찌 수준이다. 최근 5경기 동안은. 그 정도로 시카고가 최근 5경기 동안은 이렇게 안 좋은 편인데 그러면은 내일 엔비드도 돌아오고 시카고가 저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필라델피아 볼만하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에 5할 승률 미만의 팀들한테 14승 2패예요. 되게 잘했어. 5할 승률 이하의 팀한테 엄청 그냥 거의 뭐 천적급이었는데 그 2패가 전부 다 시카고를 상대한 거였다. 직전 이제 시카고와의 맞대결도 있었고 저번에 엔비드가 출전했는데도 시카고한테 104 대 108로 패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점들이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필라델피아가 시카고한테 약간 상성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요즘에 시카고는 저 드러먼드가 부세비치가 못 나오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선발로 나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리바운드를 걷어내고 있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저번 애틀랜타전 때 24득점 25리바 5펜을 10개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전에는 그 7득점 16리바 이때도 5펜 7개 거뒀고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전에서 15득점에 리바운드 23개, 오펜스 리바운드 3개. 그냥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알던 드러먼드 디트로이트 시절 같은 그렇게 리바운드 오지게 잘 걷어내는 더블 머신다운 모습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일 일단 엔비드가 돌아와가지고 필라델피아가 그전만큼 드러먼드한테 인사이드를 허용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 경기 시카고 프렌에다가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래도 엔비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필라델피아 상대로 2승을 거뒀고 특히나 필라델피아가 5할 승률 미만 팀한테 그렇게 강했는데 시카고만이 2승을 거뒀다. 저는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카고나 물론 뭐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돌아오고 나면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카고는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이나 뭐 3점 슈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판이었었고 마땅히 뭐 어떤 뭐 추가적인 선수나 뭐 전술적인 변경 사항 이런 게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경기도 좀 언더 게임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이제 엔비드 같이 이런 뛰어난 자유투를 많이 얻어낸 선수가 드러먼드 같이 수비 기술이 썩 뛰어나진 않은 드러먼드가 리바는 잘 잡아도 수비가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파울 유도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드러먼드를 일찌감치 필드에서 코트에서 좀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상상적인 영역이고 저는 그냥 시카고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어려워요. 뉴올리언스, 브루클린. 그래도 이거는 뉴올리언스의 조금 의외성 같은 거를 빼면은 뉴올리언스를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전 경기도 트레이 머피 3세가 뭐 결정한다 해가지고 레이커스는 르브론이랑 AD 다 나오면 르브론 쪽이 뭐 레이커스가 프렌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경기는 뉴올리언스가 1쿼터부터 그냥 아주 잡아먹는 경기였었죠. CJ 맥컬럼이 1쿼터에만 3점 5개인가? 막 그랬어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승부가 좀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뉴올리언스가 그런 좋은 경기력을 얼마나 이제 기복 없이 펼쳐줄 수 있냐 그건데 그거에 조금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동안 3승 3패였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모란트가 돌아온 멤피스한테 2패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휴스턴한테도 조금 졸전 끝에 언더 승부로 패배를 했었고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이 뉴올리언스라는 팀은 야 얘네들 잘하는 팀이야 땅땅땅 하기 좀 어려운 팀이야. 그만큼 기복도 심하고 작년에도 풀멤버의 뉴올리언스는 상당히 좀 저력이 있는 팀인데 뉴올리언스를 아주 쉽게 막 그냥 뉴올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보기는 조금 꺼려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멤피스, 브루클린이 지금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게 최근 6경기 동안 브루클린이 본인들의 득점, 위쪽은 이제 브루클린의 성적이고 아래쪽은 브루클린이 상대했던 팀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이 순서대로 보면 득점, 야투율 3점인데 브루클린이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은 20등, 야투율은 27등, 3점 28등으로 공격이 상당히 안 풀리는데 그 기간 동안 상대한테는 121.2점 허용, 그러니까 되게 많이 허용한 거예요. 23번째로 안 좋은 기록이라는 거고 그야말로 한 8번째로 많이 실점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그 야투 허용 리그에서 2번째로 높게 상대팀한테 허용하고 있었다. 최근 6경기 동안 3점도 리그에서 2번째로 높게 허용. 한마디로 상대팀이 브루클린 상대로 43.8%로 3점을 넣고 있었다. 최근 6경기 동안. 이런 것들은 브루클린의 수비가 완전히 개판이라는 그런 뭐 반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뉴올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뉴올 쪽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브루클린이 그렇게 털리는 와중에도 본인들은 그래도 한 115점가량 넣어줬다. 내일 뭐 딱히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들 돌아와가지고 캠 토마스를 벤치로 뺄 정도로 브루클린이 나름대로 이런 스쿼드적인 여유도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뉴올리언스는 좋은 3점 수비 팀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넣는 것도 이렇게 뒤지지도 않고 특히나 벤치에 이런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했었죠. 뉴올리언스가. 그래서 저는 뉴올만의 오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올리언스가 불안불안하지만은 브루클린이 요새 너무 못한다. 브루클린이 최근 10경기 중에 2승밖에 없는데 역사적인 연패 행진을 달리던 디트로이트와의 2연전이었다. 오클라호마 대 보스턴. 이거는 누가 봐도 어려운 경기죠. 지금 동서부 최상위권을 달리는 팀들 간의 대결인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일단은 서로 간에 이제 5할 승률 이상의 팀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이상 팀들한테 10승 8패로 썩 안 좋았던 편. 보스턴은 15승 4패로 좋았던 편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클라호마가 이렇게 안 좋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5할 승률 이상의 팀 덴버, 미네소타, 뉴욕을 이렇게 다 팼거든요. 그리고 그 3경기 전부 다 마행권으로 팼어.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최근의 기세가 역시나 좋다. 직접 브루클린 쉽게 제압하기도 했었고 기존에는 이제 5할 승률 이상 팀으로 오클이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3연승 중이더라.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둘 다 지금 최근에 기세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점이에요. 누구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고 스가는요 제가 여기 3경기만 잡았는데 이걸 왜 3경기 잡았냐. 스가는 지금 뭐 한 10몇 경기 이상 계속 30점 넘기고 야투율 50% 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최근 3경기 동안 스가가 3점까지 잘 터지더라.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스틸 부분에서 스가가 아마 NBA에서 가장 많은 스틸을 기록하고 있다고 몇 경기 전에 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스가는 스틸 부분에서 상위권으로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해주고 있는 선수다. 반대로 보스턴은 어떠냐. 보스턴도 좀 요즘에 뭐 테이텀이나 뭐 브라운, 포르징기스 등등 이렇게 부상자들을 관리해주는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6연승 달리고 있는 중이고 제가 여기다 화이트의 분유 버프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화이트가 올 시즌에 그 12월달 초였나? 11월 말이었나? 그쯤에 계속 잘 나오다가 한번 결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자식이 태어나서 결장을 했었는데 자식이 태어난 이후로 한 10몇 경기 동안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평균 득점 19점에다가 야투율 50.2%, 3점이 41.4%다. 그냥 화이트가 기복 없이 쭉 잘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클라호마나 보스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최근 몇 경기 동안 뭐 득실 부분은 어땠냐 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냥 여전히 이제 좀 드러나는 오클라호마의 약점은 그 리바운드인데 리바운드.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상대한테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다. 리그 꼴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스턴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몇 개나 따냐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근데 보스턴은 그냥 11.1개로 11등 수준. 그렇게 막 아주 특출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오클라호마가 가진 약점을 보스턴이 공략할 만은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포르징기스랑 알 호포드라든지 이렇게 장신 라인업 세우고 테이텀이나 브라운한테 이렇게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한테 조금 더 오펜스 리바운드 시도를 많이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긴 있겠죠. 뭐 근데 그런 반대로 오클이 리바를 따면은 바로 역습 찬스도 날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좀 어떤 우위를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점이라면은 수치상으로 보스턴보다는 오클이 좋은 팀인 것 같아. 지금은 수치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그 OPT 내 야투 방어율도 보스턴보다 한 계단 앞선 2위에 있고 3연출 방어율도 오클라호마는 지금 10등인데 보스턴이 그냥 14등 정도로 좀 평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저는 오클라호마가 특히 경기를 좀 빠른 템포로 푸는 편이기도 하고 외곽도 이제 주저없이 던지는 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클프렌의 오바 보고 있는데 이 경기는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멤피스 대 샌안토니오는 눈에 들어온 거는 맞대결 성적.
멤피스가 세안토니오한테 최근 9경기를 모조리 다 승리를 했습니다. 늘 3점슛이 대폭발을 했다. 특히 내일 또 홈이잖아요. 멤피스가 세안토니오 상대로 3점슛이 46%로 들어갔어요. 46%. 맞대결에서 그냥 3점이 그야말로 미쳤다. 총 합해도 40.7%. 상당히 잘 들어갔고, 반대로 세안토니오는 멤피스와의 상대로 그 9경기 동안 3점이 33.8%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멤피스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멤피스의 최근 3경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멤피스가 최근에 또 3연패에 빠졌어요.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서 멤피스가 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최근 3경기, 물론 덴버, 클파, 세크 이렇게 어려운 상대들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3경기 동안 득점이 101점, 야출 40.7%, 3점 33%. 그야말로 멤피스가 이제 모란트 있기 전에 한창 안 좋았던, 멤피스가 모란트 있기 전에 그때는 이제 자책주도 조금 못할 때였는데 3점이나 야툴이나 리그 이제 최하단에 위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 3경기가 덴버, 클파, 세크 만나면서 저렇게 안 좋았었다.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왔었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야툴 52.7%, 3점 41.6%로 뒤지기 얻어맞았어요. 멤피스가 최근 3경기 동안은 엄청나게 못했다는 소린데, 샌안토니오도 이제 웬베냐마도 뛸 수 있고 뭐 딱히 그렇게 큰 결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멤피스가 요즘에 너무 못한다. 그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요, 사낭 프레에다가 언더 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요즘에 멤피스의 꼬라지를 봤을 때는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멤피스와의 맞대결에서 아까 0승 9패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프렌을 한 5번 정도를 했어요. 프렌을 10.5 기준으로는 10점 차 넘게 패배한 적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 그래도 꽤나 비볐던 기억이 꽤 있다. 10.5 정도면은, 특히나 지금 멤피스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면은 프렌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언더오버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요즘에 언더나 경기들을 살피면요, 상대팀이 다소간에 좀 템포가 느리다든지 3점이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런 때였는데, 멤피스의 요즘 꼬라지를 봤을 때는 샌안토니오가 꽤나 잘 상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 보도록 할게요. 멤피스 경기에 뭐 다득점 승부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지도 않고, 멤피스가 최근에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서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게 애틀랜타전 125점 대 119점이었거든요. 저 경기가 유발했던 거고, 득점 같은 게 본인들이 많이 올려봤자 한 115점 정도야. 그래서 그 정도 수치면은 언더를 볼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나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멤피스가 맞대결 누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멤피스가 모란트 돌아오고 한창 잘했던 그런 모드였으면 멤피스를 쉽게 그냥 볼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골스 대 올랜도, 와, 이것도 골스의 요즘 상태가 메롱이어가지고 어렵고, 그렇다고 올랜도도 한창 좋았던 시기에서는 많이 좀 벗어나 있다. 그게 참 어렵죠.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탐슨의 요즘 성적을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6경기 동안 탐슨이 16.2점에 야투 40.9%, 3점 38.6%. 극단적으로 최근 3경기로 줄이면 아까 야투이나 3점이나 20%대 중반 정도, 그리고 득점력도 평등이 한 8점도 안 된다고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탐슨이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골스가 이렇게 라인업을 조금 바꿨습니다. 보면은 폴, 커리, 탐슨, 쿠민과 트젝대. 그 위긴스가 일단은 벤치로 간 게 좀 눈에 띄고, 그리고 포젠스키, 말 그대로 골스는 요즘에 좀 벤치에다가 힘을 많이 주는 상태예요. 그리고 센터에다가 이제 트젝대, 이 친구가 좀 나름대로 뛸 수 있는 빅맨이거든요. 그래서 골스에서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고 뛰어다니면서 좀 에너제틱한 면모,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빅맨이 잘 없었는데, 누린 대신에 트젝대를 기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디그니 빠지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무튼 지금의 골스는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결과로 잘 나왔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골스가 지금 최근 그 3경기 동안 댈러스, 마이애미, 덴버 만만치 않은 팀 만나가지고 3연패 중이거든. 3연패. 그전에는 뭐 워싱턴이나 포틀랜드, 뭐 브루클린, 보스턴도 한번 만났지만 그런 팀도 만났고 5연승 거두긴 했었는데, 최근 3경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좀 팀 특성을 생각하면요, 골스는요 리그에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는 팀이고, 그런 면에서 댈러스 상대로도 더 많은 득점 기회라든지 2차 찬스, 세컨 포인트 찬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올랜도는 상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안 주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골스가 가진 장점이 올랜도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골스의 높이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은 상태고, 반면에 올랜도는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 센터로 쓰고, 직전 경기 때 되게 잘했었죠, 웬델 카주가. 벤케로도 208, 바그너도 208, 이런 식으로 앤서니 블랙도 한 2m 조금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올랜도는 전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기동력도 좋고 높이도 괜찮고, 좀 골스한테는 약간 상성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골스가 본인들이 가진 장점을 녹여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골스하면 3점의 팀이고 이런 시스템 농구의 팀인데, 지금의 골스는 그런 면모가 잘 안 나오죠. 저는 일단 올랜도 쪽을 좋게 봐요. 심지어 올랜도가 이거 프레 받았거든.
올랜도가 요즘에 조금 많이 헤맨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지금의 골스라면은 저는 올랜도 쪽을 볼만하다고 싶고, 더구나 골스는요 올 시즌에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 8승 17패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그 왕조 골스는 지금은 없다 이거야. 반면에 올랜도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10승 3패. 어쨌건 간에 뭐 커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든 간에 지금 골스는 15승 17패, 5할 승률 미만의 팀입니다. 지금의 골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랭 프렌에다가 232.5면 오바 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골스 페이스 보면은 그래도 원래 언더도 생각해봤는데 오바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랜도도 나름대로 맞장구를 쳐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올랜도가 골스를 뭐 100점대 초반이나 그 이하로 묶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올랭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 되게 어려워요. 다음에 세크 대 샬럿인데요. 요 경기는 그냥 지금 샬럿은 맛집이다. 이거는 맞아. 근데 과연 세크라멘토가 어느 정도로 팰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결론만 말하면은 세크 마인에다가 오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샬럿은 모든 팀한테 쳐맞을 만한 팀이야. 덴버한테도 전반전에 잘 비볐다가 3쿼터였나? 그때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덴버가 한 18점 차로 마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전에도 피닉스한테 이거는 프렌에 걸치긴 했어요. 그때 마인 기준점이 14.5였는데 피닉스가 14점 차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레이커스도 한 20점 차 넘게 대승을 거두었기도 하고, 샬럿이 여러 가지로 제가 피닉스한테 그 3점슛 46개 중에 23개 넣었던 그날 때문에 그 샬럿의 이런 기록들, 최근 샬럿이 득점, 야투율, 3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날 피닉스한테 3점 많이 넣으면서 그 기록을 가져오기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제가 최근 샬럿이 11연패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성적을 갖고 왔거든요. 본인들은 득점을 103.8점으로 리그 최저, 야투율 44.9%로 리그 꼴찌에서 세 번째, 3점슛 뒤에서 뭐 다섯 번째. 이거는 말했다시피 피닉스전에 좋은 기록이 껴가지고 이렇게 됐고, 반면에 상대팀한테는 얼마나 처맞았냐. 120.7점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야투율이나 3점은 상대팀을 리그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줬다. 한마디로 샬럿의 수비가 개판 중에서도 개판이고, 그렇다고 득점력도 뛰어난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일 상대가 세크라멘토. 제가 여러 차례 세크라멘토한테 작년만큼 그런 오바팀의 냄새는 안 난다. 작년에는 진짜 세크라멘토 경기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시기였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득점도 예전 같지가 않고 수비도 막 그렇게 개판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멤버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경기를 일단은 세크라멘토가 과연 이거 프렌일까 마헨일까 생각해봤는데, 세크라멘토의 그래도 화력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은 마헨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크라멘토가 아주 막 폭발하면은 그래도 지금도 막 130점, 140점 우습게 넣으니까. 샬럿의 그리고 템포라든지 지금 상황 생각하면은 세크라멘토가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세크라멘토의 그 핵심 자원, 마크 윌리엄스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상당히 큰데, 마크 윌리엄스가 없는 동안 센터 닉 리차즈가 나와서는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더라. 센터가 그 인사이드가 개털리고 있다더라.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또 뭐 사보니스도 그렇고 팍스도 그렇고 뭐 아주 그 드라이브를 안 하는 팀도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세크라멘토의 마헨 쪽을 생각하기로 했고,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마헨을 한다면은 샬럿을 아주 죽여놓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덴버 경기 하면서 이거 덴버가 마헨 할 것 같은데 샬럿이 못 따라와줘가지고 언더오버가 좀 무섭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됐었죠. 제가 그때 보스턴이랑 샌안토니오 때도 그랬어. 보스턴이 마인 할 것 같은데 샌안토니오가 이거 한 100점대 초반에 묶일 것 같아가지고 언더오버 모르겠다 했는데, 그때도 234점인가 밖에 안 났었죠. 이런 식으로 내일 샬럿 대 세크라멘토도 그런 경기야. 이거 세크라멘토가 마인 할 것 같은데 샬럿이 얼마나 따라줄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세크라멘토가 마인을 한다면 그래도 오바이지 않을까. 보스턴이나 막 덴버랑은 다르게 수비에 막 장점이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샬럿이 뭐 브리지스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 힘내주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낼 것 같아. 세크 마인에다 오바 보고 있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세크라멘토는 덴버나 보스턴급의 그런 확고한 강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밑밥 깔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저는 웨스트햄 경기 그냥 픽은 따로 안 던질 것 같고요. 픽은 따로 안 던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찾아온 정보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양 팀의 좀 오늘 결장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웨스트햄 커트 조마 결장. 루카스 이제 파케타도 관리 차원이었나 그렇게 빠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게르드라든지 안토니오는 올 시즌에 그렇게 많이는 안 뛰었는데 대부분 주전 자원들이 모두 결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하메드 쿠두스,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서 2골 넣었던 가나의 쿠두스도 오늘 아마 이 경기를 끝으로
네이션스컵이었나? 그 아마 합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경기 이후로 웨스트햄은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쿠두스가 오늘도 홈 경기잖아요. 모하메드 쿠두스가 올 시즌 홈 9골. 한 골만 더 넣으면요. 그 웨스트햄에서 정말 오랜만에 홈에서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웨스트햄 소속으로 두 자릿수를 넣었던 선수가 이제 테디 셰링엄. 옛날에 이제 메뉴라든지 토트넘에서 뛰었던 그 테디 셰링엄이 0405 시즌 커리어 막바지에는 또 웨스트햄 소속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테디 셰링엄 이후로 처음으로 모하메드 쿠두스가 웨스트햄 소속 홈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제 브라이튼 주장 루이스 덩크 결장을 하게 되고요. 퇴장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딩그라, 미토마, 벨트먼, 뭐 타릭 램프티아, 몰신 얼마 안 뛰었고 이렇게 등등등 작년 같으면 주전급 대우를 받았을 만한 친구들이 상당수 결장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좀 분위기라든지 맞대결 전적이나 이런 거 살펴볼 텐데 일단 맞대결부터 볼게요. 이 맞대결이 사실은 좀 꿀이었어. 어떤 점에서 꿀이었냐? 웨스트햄이랑 브라이튼 원래 무승부가 개꿀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옛날에 뭐 최근에야 웨스트햄이 이제 직전 이제 브라이튼 원정 갖고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브라이튼 상대로 무승 기록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긴 무승이었냐? 12전 무승이었는데요. 일단 여기 브라이튼이 3승했던 게 보이고 12전 무승이 어땠냐? 6승 6무거든요. 보면은 밑에 바로 3무가 있죠. 그 전에 6연무였어 총. 웨스트햄이랑 브라이트랑 붙으면은 6연무였다. 6연무. 그래서 저도 이거 한 3연무간부터 계속 꿀을 빨았던 기억이 있는데 무튼 그 전에도 브라이튼한테 이렇게 웨스트햄이 3연패를 하면서 브라이튼한테 총 12경기 6무 6패로 약했던 게 승리를 하면서 안 좋은 기억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브라이튼이 내일 또 웨스트햄 원정이거든요. 근데 웨스트햄 원정에서 브라이튼이 보시다시피 1승 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브라이튼이 웨스트햄 원정 가갖고는 2승 4무 이렇게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브라이튼이 여태 웨스트햄 상대로는 잘 싸워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올 시즌 전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의 최근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거를 일단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EPL로만 봐도 일단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8경기 동안 웨스트햄이 6승 1무 1패 상당히 좋죠. 특히 근데 풀럼한테 5대0 당한 게 참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예요. 그 전에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럼한테 5대0을 당하더니 이 새끼들 마탱이가 갔나 싶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메뉴나 아스날 같은 팀들 이런 팀들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제대로 그 상위권에 이런 뭐랄까 승점 싸움에 엄청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거든요. 웨스트햄이. 한마디로 웨스트햄 폼은 상당히 좋다. 또 특히나 홈만 볼게요. 홈만. 모든 대회 홈에서 리그컵도 있고 유로파도 2경기 있고 무튼간에 웨스트햄이 최근 들어서는 홈에서 7경기 연속 무패 기록 6승 1무를 달리고 있다더라. 뭐 리그 전체에서도 홈에서 5승 2무 2패로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웨스트햄이 그냥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다. 그냥 뭐 그런 소리가 될 것 같고 반대로 뭐 브라이튼은 딱히 대단한 뭐 어떤 최근에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냥 홈에서는 이렇게 무패 행진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내일은 일단 홈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웨스트햄이 어디 녹록한 상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양 팀의 요새 폼이나 이렇게 좀 결혼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결혼을 따지면은 뭐 브라이튼도 여태 결장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한 모습이 있고 웨스트햄은 오늘 루카스 파케타라든지 좀 핵심 자원들이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해. 그렇다고 뭐 웨스트햄이 안 돌아가냐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은 다소간에 웨스트햄이 최근에 상대팀들한테 이렇게 잘 싸웠던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 반감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웨스트햄 경기에 뭐를 태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정보 정도만. 딱히 근데 정보도 대단한 게 없어요. 웨스트햄이 홈에서 조금 잘했다든지 부상자가 좀 많다거나 맞대결상으로 무승부가 많았는데 웨스트햄이 안 좋던 흐름, 브라이튼 상대로 6무 6패로 안 좋던 흐름을 끊어냈다. 그냥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참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리가로 넘어가면은 좀 시간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경기 헤타페 대 바이오카도인데 제가 헤타페 칭찬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홈 무패 행진 그 질주를 끊어냈던 게 헤타페였다. 그날 이제 3대3이었나요? 그때 3대3이었나? 아틀레티코랑 비기긴 했는데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헤타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누가 그렇게 잘하고 있냐? 보르하 마요랄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지금 11골을 넣었잖아요. 12골을 넣었거든요. 12골. 헤타페 클럽 전반기 그전 종전 기록이 몇 골이었냐? 옛날에 이제 0910 시즌에 그 솔다도
로베르토 솔다도가 뭐 BRL에서도 뛰고 뭐 토트넘에서도 뛰고 이랬었는데 18경기 11골 0910 시즌에 엄청 오래됐죠. 그 기록을 제끼고 보르하 마요랄이 지금 18경기 12골로 전반기 최다 득점자 기록을 깼다. 한 명 더 얘기해야 되는 게 누구냐? 그린우드죠. 메이슨 그린우드. 그린우드가 여러 가지 이런 사고 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메뉴에서는 쫓겨났는데 그 헤타페 클럽이 메뉴한테 야 우리 4천만 유로 낼게. 그린우드 우리한테 완전 그 이적 시켜라. 그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는데 메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린우드가 헤타페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치라든지 여러 면모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에 헤타페 경기를 볼 기회가 꽤 많이 있었어요. 헤타페가 최근에 그 꼬마 경기도 그렇고 세비야전 맞나? 하여튼 뭐 봤던 것 같아. 근데 두 경기 다 그린우드의 활약도 놀라웠었고 아마 그린우드가 두 경기 다 아마 어시스트든 이렇게 페널티킥 골이든 하여튼 그린우드가 뭔가 했었어. 이때 제가 뭐 해설도 들으면서 봤는데 해설도 그린우드 칭찬 많이 했었고 그랬었던 날인데 어쨌든 간에 그린우드의 활약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헤타페가 리그에서 지금 홈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한 3경기 정도 이어져 오는데 올 시즌은 홈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헤타페가 무패 행진 중이에요. 바예카노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바예카노는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바예카노가 최근 상당히 안 좋은 흐름에 있다. 8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다. 3무 4패.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전에도 무승부가 되게 많죠. 바예카노가 시즌 8무예요. 8무. 최근 11경기 동안 여기 이제 시즌 초반에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 거둔 이후로 여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바예카노가 최근 13경기 동안 1승 8무 4패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었고 패배들도 보면은 이제 1점 차로 패배한 경기가 한 3경기 정도 된다. 그만큼 이 바예카노가 뭔가 좀 쉽게 꺾이는 어려운 팀이긴 하다. 일단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 최근 3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헤타페의 요즘 기세라든지 홈에서 무패인지 반대로 그 바예카노는 지금 무승 행진 중이다.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헤타페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다 싶은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렇게 무승부라든지 최근에 3연무였고 바예카노가 올 시즌에 최근 13경기도 그렇고 무승부가 8번이나 있다. 여러 가지가 좀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헤타페가 최근 이렇게 쭉 보면은 홈에서 계속 무패 행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냐? 23년 5월 4일 이때부터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감독을 바꿨어요. 감독을 바꾸고 난 이후에 셀타비고한테도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한창 막바지에 되게 잘했어. 딱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바뀐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렇게 막바지를 잘 견뎌내면서 헤타페를 이제 그 잔류를 시켰고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조금 뭐 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소시지 등등 리그 내 손꼽히는 강팀들한테 많이 좀 지면서 부진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바뀐 감독이 누구냐? 보르달라스 감독이죠. 보르달라스 감독.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으로 부임할 뻔했던 그 보르달라스 감독이 맡아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던 라리가 홈 무패 행진 여기부터가 보르달라스가 집권한 이후예요. 저는 이렇게 헤타페를 좀 좋게 볼 것 같고 뭐 그린우드라든지 보르하 마요랄의 엄청 이제 좀 좋은 포스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헤타페의 승 가능성을 좀 높이 볼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있어요. 홈에서 이렇게 막 7승 4무잖아. 7승 4무 기간 동안 7승이 전부 다 햄무예요. 햄무.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승 중에 햄무 몇 번이야 이런 거 해봤는데 7승이 전부 다 햄무였어.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햄무 내지 무승부 같이 이렇게 좀 고배당 노리기에 딱 좋은 경기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라요 바예카노가 헤타페를 잡아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헨 햄무 무승부 중에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전부 다 추천드리기는 뭐하고 그냥 좀 얌전하게 승리하는 정도. 저는 햄무를 가장 우선시할 것 같고요. 소시지 대 알라베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 대 알라베스. 제가 이거를 이 화면을 왜 켜놨냐면은 알라베스에서 올 시즌에 필드 플레이어 중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 여기는 게바라. 이 친구가요 사실은 여기 안데르 게바라가 원래 소시지 출신이야. 이 친구가 지금 올 시즌에 1485분으로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알라베스에서는 핵심급 미드필더고 원래 소시지에서는 쩌리 취급받던 선수였다. 막 출전 시간도 되게 못 받고 그런 선수였었고 좀 이제 알라베스에서 눈에 띄는 선수라면 이제 오랫동안 알라베스를 지탱한 이제 사이드백 두아르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 오모르디올 올 시즌에 알라베스가 가장 많은 득점을 넣은 선수가 이 사무 오모르디올인데 이 친구가 키가 한 193에다가 떡대형 그런 뭐 약간 그런 뭐 떡대형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 꼬마에서 임대원 선수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라베스 경기 지나가다 보면은 휴전방에 이따만한 애가 막 쿵쿵쿵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그것만 눈에 띄더라고. 직전 경기 이제 알라베스가 지로나와 승부를 했는데 직전이 아니구나. 어쨌든 3대0으로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지로나가 이 경기에서 그 골 기대값 4.69로 올 시즌에 라리가 단일 경기 가장 많은 골 기대값을 이렇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올 시즌에 라리가가 득점도 많이 안 나는 편이고 골 기대값 4.69면은 그 경기에서 가장 상대를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만도 해요. 그래서 알라베스의 수비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알라베스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반대로 이제 소시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소시지 경기를 꽤 많이 봐서 그런데 일단은 딱 그냥 단순히 모든 대회 모든 대회 최근 10경기 동안 5승 5무. 그냥 소시지는 구성이 너무 좋아, 구성이. 후반부터 해가지고 소시지의 선골, 원래 수미로 뛰었던 수벨디아가 이제 그 르 노르망이랑 센터백 구성하고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수비맨디. 여러 팀들에서 그 최후방 이제 좀 그 기점, 앵커맨으로다가 많이 데려오고 싶어 하는 수비맨디도 있고, 그 위에는 또 미켈 메리노, 그 위에는 또 이제 오야르사바, 이렇게 수벨디아, 수비맨디, 미켈 메리노, 오야르사바 이렇게 선마다 이 뭔가 딱 그 파이프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크루이프 감독이 만들었던 그런 걸로는 이제 파이프라고 해요. 그거 뭐냐면은 이제 그 빌드업의 줄기라고 하는데 각 이제 1, 2, 3, 4선마다 한 명씩 이제 빌드업의 핵심이 된 선수를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왼쪽에 좌우로는 뭐 이렇게 같이 작업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배치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뭐 다이아몬드를 생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술적으로. 근데 소시지가 딱 그런 이런 자원들이 딱 맞아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4명에다가 플러스로 그 4명이 전부 다 그리고 또 스페인 국적이고 여기다 또 껴있는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르 노르망이라든지 하마리 트라우레, 뭐 쿠보, 바르네치아, 뭐 브라이스 멘데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시에다드 출신 선수들이. 그냥 단순히 햄스에서도 소시지가 인터밀란을 제치고 그 조 1위를 차지를 했잖아요. 물론 좀 무승부도 많고 했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어. 소시지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지금 소시지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고 좋은 축구도 하는 중이다. 근데 다만 이 경기는 하나 그냥 좀 걸리는 거라면 소시지가 최근에 무승부가 좀 많다는 거.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소시지가 좋은 축구를 하고 진짜 올 시즌도 보면은 여기부터 해갖고 올 시즌에 쭉 이렇게 소시지가 해왔는데 모든 대회 막 코파도 치르고 챔피언스 리그도 치르고 이런 식으로 되게 험난한 일정이었는데 레알한테 원정 가서 패배하고 꼬마한테도 원정 가서 패배하고 홈에서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그 무패인지도 깨졌었죠. 이때 한 16연속 무패인가 그랬는데 무튼간에 라리가에서 손꼽히는 강팀들 딱 그냥 빅3 팀들한테만 졌고 그 외에는 패배한 기억이 없어요. 아예 챔스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고 저는 이 경기도 역시나 소시지 쪽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무승부가 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승부를 가도 되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알라베스가 다소간에 전력상으로 조금 떨어지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소시지의 일반승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별로더라고. 1.4짜리는 저는 안 가고 마하인이냐 해무냐인데 저는 해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직전에 레알 상대로 물론 레알이 그 나초가 퇴장당하고 좀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임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햄무나 무승부. 나는 고배당 갈 거다. 햄무나 무승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경기는 저는 햄무도 가고 무승부도 갑니다. 뭐 소액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노리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로 가볼 텐데 이탈리아 이제 칼리아리랑 AC 밀란 코파 이탈리아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내일 AC 밀란이 상당히 많은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예상이 된다.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지금 밀란은 그 센터백이 아주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고 코파까지 챙길 만한 스쿼드적인 여력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여기서 나온 선발 명단 같은 거를 제가 그냥 얼추 대충만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바로는 상당히 많은 유스 선수들을 기용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중원에는 이제 뭐 린더러스라든가 그런 친구들 이제 배치할 것 같다고 하던데 지금 뭐 대충 나오는 예상 라인업으로는 매냥에다가 칼라브리에다가 이제 그 2004년생 센터백 시미치 여기다 테오 에르난데스 그리고 이제 그 유스 출신 알렉스 히메네즈랑 아들리, 뭐 린데르스, 추쿠헤제 여기 3명의 미드필더까지는 그래도 맨날 쓰던 친구들인데 여기다가 그 루카 로메로라고 아르헨티나산 이제 또 그 공격수 있어요. 거기다가 샤카 트라우레, 요비치 이런 식으로 엄청 밀란이 내일 좀 유스까지 섰고 밀란은 내일 다소간에 좀 약한 전력으로 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칼리아리는 그럼 어떻겠냐. 직전 2번의 이제 코파 대회를 살펴봤어요. 칼리아리 코파 이탈리아에 어떤 전력으로 임했냐 이런 거를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보고 요렇게도 하나 볼게요. 칼리아리의 이런 라인업을 보니까 2번의 코파 이탈리아를 이렇게 했던 라인업을 보니까 칼리아리는 그래도 꽤나 신경 쓰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올 시즌에 이게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출전 시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칼리아리가 좀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적었다.
좀 선수들을 기용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칼리아리는. 좀 밀란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그 0분대 친구들, 거의 뭐 기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오늘 코파에 내세운다고 치면은 그래도 칼리아리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뛰었던, 뭐 최소한 300분, 400분 정도 리그에서 소화를 했던, 1부 리그 경기를 소화했던 친구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뭐랄까 이 코파 이탈리아에 임하는 태도, 그런 준비성 면에서 밀란보다는 칼리아리가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코파 이탈리아에서 밀란이 1라운드 탈락. 자, 라인업 보면은 타타루샤누, 그리고 가비야, 베스트, 그리고 포베가, 브랑크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홈에서 이렇게 탈락을 할 때 보면은 오늘은 진짜 이날보다 더 심해. 이날은 그래도 유스급은 브랑크스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예 생 유스급이다 이렇게 볼만 했는데 오늘은 진짜 밀란 소속으로 이런 상위권 무대? 그런 데서 데뷔하는 친구들도 한 3명 정도 있을 정도로 되게 밀란이 좀 코파 이탈리아에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편이거든요. 작년에 1라운드에서 탈락했을 때 라인업만 봐도 오늘보다는 신경은 더 쓴 것 같다. 그 정도로 얘기할 법해요. 그래서 저는 언더에다가 칼리아리의 프렌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칼리아리의 프렌이 나는 2배가 넘는 걸 봤는데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